자,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곳곳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찬호 정치부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녁에 경기도지사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만은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니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적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맞아, 말씀하세요.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김용환 그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죠. 네.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네. 아주 세게 몰아붙이던데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제 우선 주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그 진흙탕 싸움이 좀 있었는데 네. 어제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세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방금 본 내용은 과거에 지금 연예인 스캔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그 배우 김부선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김부선 씨가 SNS에 이재명 후보 관련한 글을 좀 올린 적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어떤 좀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양육권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상의한 적이 있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재명 후보와 좀 삐걱하는 그런 그 SNS 글이 오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루머를 계속 이렇게 확산한 그 네티즌이 결국 좀 구속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 사실이 아니다.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는 징역 1년 복정 구속에 처해진 바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예. 이제 그게 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난 적이 있다. 그 뒤로는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과거 변호사로서 만난 적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야당 다른 당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의미로 좀 공격을 하고 싶은 거고 예. 지금 그렇게 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렇긴 하지만 이 선거가 막판 가면 꼭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네. 정책은 딱싹 자취를 감추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경기도가 모든 17곳의 지금 시도지사 선거 가운데 가장 좀 네거티브 선거가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 형수 욕설 논란. 예, 형수 욕설 논란. 그거를 처음에 끄집어냈죠.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2.6%로 남경필 후보와 김영환 후보를 합친 것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합쳐도 2배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판을 엎으려면 네. 아무래도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이번에도 좀 솔깃하는 이런 좀 네거티브나 상대에 대한 비방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 지금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경공 임씨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만 현재 저 여론조사 아까 보니까 5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조사 시기가요. 그렇다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유권자의 표심에. 네,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5월 27일이라네요. 그러면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네. 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한 뒤인데도 예. 당시 한국당 홈페이지가 다운이 될 정도로 사실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 들어가서 본 거군요. 듣고. 예, 많이들 예. 봐서 이게 좀 다운이 될 정도였는데 하지만 그 여론조사에는 크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더 정책 선거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좀 표심이 오히려 반영된 게 아닐까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또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또 같은 TV 토론회장에서 맞붙었습니다.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헐뜯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확인하시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2014년에 8.4%였다가 2017년에 10.5%로 올랐어요. 어떻게 줄었다고 하십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 고용률을 얘기했습니다.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고용률이 중요합니다. 착각으로 일단 거짓말하시고 앞으로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거짓말은 이재명 후보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네. 보니까 저렇게 공방이 거짓말 오가니까 정의당 후보가 좀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정책 선거 합시다라고
조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네네. 네, 저거는 단순히 말실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말실수로 보는 게 맞고, 근데 지금 뭐 네거티브 선거가 되면 감정이 서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말꼬리를 잡는 듯한 그런 공방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남경필 후보의 말실수로 그래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지사 선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2주 남았고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공식 시작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서울시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역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번 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은 설명을 송찬욱 팀장이 해주시죠.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2%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13.6, 안철수 후보가 15.5%입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박원순 후보 50%를 좀 뛰어넘고 있고 이제 두 후보를 합쳐도 아직은 박원순 후보가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박원순 시장 후보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가전사령관을 제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서울시사치구의 구청장, 시의원, 부의원 모두 당선시키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를 확고히 지지합니다. 사실 4년 전에 저 서울시장 선거 봤었지만 그때는 혼자서 막 배낭 메고 다녔었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4년 전에 사실 박원순 후보 선거 운동하는 거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배낭 메고 운동화 신고 그냥 혼자 다녔잖아요. 강남역에 그냥 골목을 혼자 다니면서 선거 운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진 게 메머드급 캠프를 차리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요. 이제 서울의 구청장 선거가 25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일에 예비 후보 등록하고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이제 박원순 후보가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25곳 중에 24곳에 구청장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 남은 광진구에 가서 출근 인사를 했거든요. 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까지 이제 약 보름 정도 기간이었는데 25곳을 모두 돌면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그 개인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체 선거운동을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서울시장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혹시 나중을 차기를 도모해서 전체 선거판을 내가 한번 이끌고 싶다 아마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놀랐던 게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이미 20곳이 벌써 민주당 그 구청장이 하고 있고요. 5곳 정도만 자유한국당인데 저거를 5곳 마저도 다 싹쓸이 하겠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꿈이에요. 그렇죠. 이게 박원순 시장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5곳 5건이니까 물론 민주당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3구 외에 중구랑 중랑구를 지금 한국당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서울시의 부시장 출신들을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여기를 탈환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때 생각을 해보시면 강남과 송파에서 민주당이 후보 이제 당선을 시켰거든요. 전현희 의원 등등. 이게 항상 한국당의 아성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그만큼 이번엔 강남 3구도 도전할 만하다. 그래서 사실 강남구 외에 송파구와 서초구는 전략 공천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후보를. 그만큼 이번에는 정말 한번 석권을 해보겠다. 이런 좀 목표를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한국당은 물론 제가 강남 3구조차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엄살이죠. 원래 선거 전에는 좀 엄살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총선 결과를 봤을 때 쉽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 지난 대선 때도 강남권이 결코 한국당 우세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도 그래도 서울구청장 최소 지금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야권 후보들은 정말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사람의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나치게 자기 시민운동 출신들을 너무 중용하고 서울시청 6층 마피아라고 공무원들이 다 이야기하죠. 잘못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6층 외인 부대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서울시청 6층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둘 다 공격을 하는 거죠? 6층에 시장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뭐 시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이제 시민단체 출신들의 고위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다는 건데요. 예. 이들이 시정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후보들의 의혹 제기이자 비판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 출신이 예. 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인데 이제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박원순 시장이 7년 동안 서울시장이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 같은 시정을 하고 있다. 특히 뭐 참여연대 요새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단일화는 그 두 사람 단일화 좀 될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서울의 투표 용지가 이미 인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도 사퇴를 해도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남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단일화를 했다 이름이 효과는 많이 떨어졌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내가 후보가 되는 단일화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이거 단일화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일화 쉽지 않다. 가능성이 많이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